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암이 두려워서 매년 수백만 원을 쏟아붓는데 정작 본인이 매일 먹는 밥상이 암세포의 밥상이라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제 진료실의 71세 김영철 어르신께서 딱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위암으로 형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에 대한 공포가 정말 극심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PET-CT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에 150만 원 정도 하는 검사죠. 거기에 6개월마다 암표지자 검사를 빠짐없이 받으셨고요. 조기 발견만 하면 살 수 있다.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김영철 어르신의 식단을 여쭈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은 간편하게 소시지 2개를 구워 드시고 저녁엔 소주를 2잔씩 드셨어요. 얼굴이 빨개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오후마다 믹스커피를 2포씩 타서 드셨습니다. 단맛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하시면서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암을 찾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면서 동시에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매일 제공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도둑을 잡겠다고 경비업체에 돈을 쏟아붓는데 정작 집 대문은 활짝 열어놓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메모지에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0명 중 3.7명이 암에 걸립니다. 이건 통계청과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공식 수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암 연구를 종합한 결과 암의 30%에서 50%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식단을 바꾸고 체중을 관리하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방은 안 하고 조기 발견에만 목을 맵니다. 물론 조기 발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암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받고 계신 일부 검사들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건강한 몸에 불필요한 위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2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들이 만장일치로 암을 유발한다고 인정한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음식이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의사들 본인은 절대 받지 않는 건강검진이 무엇인지, 그 대신 꼭 받아야 하는 가성비 높은 검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제 조언을 듣고 식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는 과감하게 거절하시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으셨어요. 6개월 후 다시 뵀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돌고 체중도 3kg이 빠지셨더라고요. 무엇보다 암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영철 어르신처럼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의 시작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식탁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는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데도 못 끊는 겁니다. 알면서도 매일 드시는 겁니다. 김영철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면서도 매일 이것들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나쁘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나쁜지,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으시고 나면 내일부터 절대 못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만 들으시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가지를 소개한 후에는 여러분이 정말 몰랐던 숨겨진 바람 음식들을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는 음식, 여러분이 암 유발 음식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것들의 진실도 밝힐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 고정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이런 것들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끊으십시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영어로 IARC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이 전 세계 800개가 넘는 연구를 분석한 결과 가공육을 IARC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급이 뭡니까? 담배, 성면, 방사능과 똑같은 등급입니다. 매일 50g만 드셔도 소시지로 치면 딱 1개 반 정도인데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핵심은 아질산염이라는 발색제입니다. 이게 고기 속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특히 180도 이상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니트로사민 생성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매일 아침 소시지를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구워 드셨잖아요. 그게 암세포한테 초대장 보낸 겁니다.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매일 아침 암 키우는 밥을 먹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알코올입니다. 특히 술 드시고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 집중하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술 한 방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IARC는 알코올 역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소주 한 잔. 정확히는 알코올 10g만 매일 드셔도 유방암 위험이 7%에서 10% 증가합니다. 대장암, 식도암, 간암, 구간암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적당한 음주라는 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시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술 드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요. 이건 주량이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ALDH이라는 효소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이 효소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분해합니다. 이게 바로 1급 발암물질이에요. 얼굴이 빨개진다는 건 이 독극물이 지금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쌓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김영철 어르신도 술 드시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소주를 2잔씩 드셨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요. 제가 이 원리를 설명드렸더니 어르신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본인이 매일 1급 발암물질을 체내에 축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아신 겁니다. 세 번째, 당분 폭탄입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건 암세포에게 직접 밥 주는 행위입니다. 암세포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약 20배 더 많이 소비합니다. 왜 PET-CT 검사를 아시죠? 포도당에 방사성 물질을 섞어서 주사하면 암세포가 그걸 우르르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암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단 음료수 한 잔 들이킬 때마다 혈당이 급등하고 그 당분이 암세포 식탁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믹스커피 한 포에는 설탕이 6g에서 10g 들어갑니다. 콜라 한 캔에는 35g, 아이스크림 한 통에는 20g에서 30g 들어가요. 이걸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만성염증 상태가 조성되고 암세포가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오후마다 믹스커피를 2포씩 다 드셨습니다. 하루에 당분을 20g씩 간식으로 드신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설명드렸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암을 예방한다고 검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암을 키우는 밥을 매일 퍼주고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끊으셔도 암 위험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가공육, 술, 당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숨겨진 발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음식도 함께 밝히겠습니다. 김영철 어르신도 이 부분은 정말 놀라셨어요. 네 번째, 뜨거운 음료입니다. 65도 이상의 뜨겁게 끓인 차, 국, 찌개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식도암 위험이 8배 증가합니다. 반드시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십시오. IARC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이 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 A군이 뭐냐?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등급입니다. 식도 점막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뜨거운 음료가 지나갈 때마다 미세한 화상을 입어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재생되니까요. 그런데 매일 수십 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게 식도암의 시작입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은 뜨겁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국은 펄펄 끓여야 제맛이고 차는 김이 모락모락 나야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식도에 매일 화상을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철 어르신도 아침마다 뜨끈한 된장찌개를 후후 불어가며 드셨어요. 입천장이 데일 정도로요. 제가 이 원리를 설명드렸더니 어르신이 지난 50년간 식도에 화상을 입히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5번째, 젓갈과 산곤에서 발효한 김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영도에서 사도 저온 발효 제품만 선택하십시오. 젓갈 속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단백질과 만나면 파트 2에서 말씀드린 니트로사민이 생성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17도 이상 상곤에서 발효시키면 니트로사민 생성량이 급증합니다. 반대로 0도에서 사도 저온에서 발효하면 생성량이 최소화되고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김치 중에 상곤 발효 제품들이 있어요. 빨리 익혀서 신맛 내려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김치 속 젓갈의 아질산염이 배추 단백질과 만나 니트로사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온 발효, 냉장 보관된 김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시골에서 올라온 젓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밥 한 공기를 젓갈만으로 비우실 정도였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맛있는 젓갈이 그런 위험이 있었다니 상상도 못하셨던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쓴 음식들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고 알고 계시죠?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1991년 IARC는 커피를 이 비군, 그러니까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25년간 수백 개 연구가 진행됐고 2016년 IARC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커피를 3군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3군이 뭐냐? 발암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대장암과 유방암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커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믹스커피는 안 됩니다. 설탕 폭탄이니까요. 아메리카노를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유는 조금 다릅니다.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3잔, 4잔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과유불급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하루 우유 3잔 이상 섭취 CIGF1이라는 성장 인자가 과도하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유방암과 난소암 세포의 증식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유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칼슘도 보충되고 좋죠. 그런데 과하게 드시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커피를 무서워하셔서 끊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최신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정말 안도하셨습니다. 대신 믹스커피 대신 아메리카노로 바꾸셨고 뜨겁지 않게 식혀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뜨거운 음료는 식히고 젓갈과 김치는 저온 발효 제품을 선택하고 커피는 안심하고 드시되 믹스는 피하시고 우유는 적당히 드십시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천입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실제로 6개월간 실행한 하루 루틴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끄는 검사, 새로 시작한 검사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어르신의 하루 식단입니다. 아침부터 봅시다. 예전엔 소시지 2개를 구워 드셨죠? 이제는 삶은 계란 2개와 방울토마토 1줌, 그리고 김 1장입니다. 단백질도 충분하고 항산화 성분도 챙기는 겁니다. 된장찌개는 여전히 드십니다. 단, 펄펄 끓는 걸 그릇에 담아서 5분 정도 식히신 다음 드세요. 입술에 대봤을 때 따뜻한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점심은 크게 바꾸지 않으셨어요. 다만 국물 요리를 드실 때
역시 시키는 습관을 들이셨고요. 젓갈 대신 들기름에 김 구워 드십니다. 김치는 반드시 냉장 보관된 제품만 선택하세요. 저녁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엔 소주 2잔이었죠? 이제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처음 2주가 제일 힘들었대요. 입이 심심하고 잠도 안 오고요. 그래서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술 생각이 안 나더래요. 얼굴도 덜 붓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간식 시간입니다. 예전엔 믹스커피 2포였죠? 이제는 아메리카노 한 잔입니다.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세요. 설탕 대신 우유를 살짝 넣으셔도 됩니다. 단, 우유는 하루 총 2잔을 넘지 마십시오. 어르신은 아메리카노에 익숙해지시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오히려 믹스커피가 너무 달게 느껴진답니다. 이제 검진 이야기입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끄는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ET-CT입니다. 매년 150만 원씩 쏟아붓던 그 검사요. 이거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PET-CT는 암 환자가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검사입니다. 증상도 없고 암 진단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조기 발견 목적으로 받을 검사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방사선 노출량입니다. PET-CT 한 번 찍으면 자연 방사선 연간 허용치의 5배에서 10배에 노출됩니다. 멀쩡한 세포에 불필요한 손상을 가하는 겁니다. 암을 찾겠다고 오히려 암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암표지자 혈액 검사입니다. 6개월마다 받으시던 거요. 이것도 끊으셨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정확도가 너무 낮습니다. 암이 없는데 수치가 높게 나오는 위양성이 흔하고 반대로 암이 있는데 정상으로 나오는 위음성도 많아요. 주로 암 환자의 치료 경과를 추적할 때 쓰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받으면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그럼 뭘 받으셔야 할까요? 김영철 어르신이 새로 시작한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 복부 초음파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방사선 노출 없이 간, 담도, 췌장, 신장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이것도 방사선 없이 목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 건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거죠. 세 번째, 뇌 MRA입니다. 평생 딱 한 번 40대 이후에 받으세요. 뇌동맥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뇌동맥류는 평소엔 증상이 전혀 없다가 터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이라고 부르죠. 미리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6개월 주기 혈액 검사입니다. 일반 혈액 검사요. 간 수치, 신장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같은 기본 지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성 염증이 암의 씨앗이거든요. 김영철 어르신은 PET-CT 끊고 암표지자 검사 끊고 대신 이 4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비용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고 실질적인 건강관리는 훨씬 탄탄해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공육을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손주가 소시지를 사달라고 조른다거나 회식 자리에서 피할 수 없다거나요. 그럴 땐 물에 삶으십시오. 튀기거나 굽지 마시고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치세요. 그럼 아질산염이 물에 일부 녹아나가고 니트로사민 생성도 최소화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입니다. 두 번째 질문, 술을 정말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나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날, 소주 한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서너 번으로 늘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 몸이 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세 번째 질문, 검진을 줄이면 암을 놓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검사에 집중하는 게 조기 발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암의 30%에서 50%는 애초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김영철 어르신처럼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공육, 술, 당분은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여기에 뜨거운 음료는 식히고 젓갈과 김치는 저온 발효 제품만 선택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암 위험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둘째, 불필요한 검진은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PET-CT와 암표지자 검사는 건강한 분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대신 복부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뇌 MRA, 그리고 6개월 주기 혈액 검사만 챙기세요. 가성비도 좋고 실질적인 건강 관리가 됩니다. 셋째, 암의 30%에서 50%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탁을 바꾸면 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제 조언을 듣고 6개월간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소시지는 삶은 계란으로, 소주는 보리차로, 믹스커피는 아메리카노로 바꾸셨어요. PET-CT와 암표지자 검사는 끊고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로 전환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뵀을 때 어르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체중도 3kg 빠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암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요. 암을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식탁 하나만 바꿔도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불필요한 검사 하나만 거절해도 불필요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암은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십시오. 제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